복습을 하기는 하는데 그 그래프를 수능이나 학교 내신에서 바라보는 여러 가지 해석법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좀 오늘은 좀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라는 게 무엇이고 얘 그래프에서 챙겨야 되는 것은 뭐고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만 잘 알고 있으면 그래프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됐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할 거고 오늘의 초점은 해석이에요. 해석.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바라보고 여기 그래프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정보를 찾아서 그 정보의 바탕을 한 그러니까 정보의 입각을 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전체 확인을 해봐 라는 것이 지금 여기 요 특강의 최종적인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거는 전반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이제 테크닉들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여드리고 오늘은 좀 많이 연습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거기를 좀 잘 보시면 됩니다. 물론 어려워요. 지금 하는 내용 자체가 쉽지는 않을 건데 그 프로세스를 통해서 어떤 것에 내가 중점을 두고 설명을 하고 있는지만 잘 체크하고 넘어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1번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정리할 내용을 내가 먼저 한 판 정리로 싹 이렇게 개관해 드릴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한번 내가 싹 개관해 드릴 테니까 잘 보시면 되는데 사실 삼각함수 그래프를 이해하시려면 너네가 이거 하나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건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 교육과정 바뀌라서 요거를 얘기하진 않아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때 요거를 얘기하진 않는데 사실 이거를 알고 있으면 삼각함수 그래프가 왜 이렇게 그려지는지 그리고 얘가 왜 이런 모양으로 생기는지에 대한 이해를 좀 해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좀 가볍게 얘기를 하고 갈 테니까 거기서부터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 극좌표예요. 지금은 특강이니까 정규 시간에 얘기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얘기를 하려고 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극좌표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얘네 그래프를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볼 테니까 같이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극좌표는 어떤 거를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냐? 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 있는 극좌표를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각도라는 우리가 지금까지 새로운 각을 60분법이 아닌 호도법 즉 파이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우리가 각도를 확장해서 보여줬지. 그럼 걔네들을 왜 확장을 했니? 라고 물어본다면 그 확장하는 거의 기본적인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다 얘를 다 좌표평면상에 표현하기 위해서예요 라고 대답을 해주잖아.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그걸 좌표평면으로 표현하려고 봤더니 니네가 알고 있는 이 좌표평면은 이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막은 얘로 이렇게 잡았을 때 우리는 여기 있는 가로줄을 애초에 정의하고 가잖아. 무슨 값을 우리는 가로로 얘기해버려? 우리 가로값을 뭐로 정의해버려요? 그래 얘를 x라고 하잖아. 그리고 얘를 y라고 하잖아. 그때 여기는 요 x가 사실은 뭐였냐면 어떤 하나의 식 이런 거를 대표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이 돼야 되잖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다시 얘기하면 어떤 거를 좀 얘기를 해준다라는 것까지도 같이 알고 있으면 되는 거냐면 여기는 요 x라는 것이 가리키고 있는 것. 그러니까 여기는 요 x라고 주어져 있는 친구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변수입니다. 문자예요, 문자.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뭐 y는 1차 함수면은 뭐 ax 더하기 b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요 1차항에 들어가게 되는 문자 x 이런 거.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지수함수라고 하면 여기는 y는 a의 x제곱이라고 했을 때 나오는 여기 요 지수한테 들어가게 되는 그 문자 x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 있는 얘 로그 함수라고 하면 y는 로그 a 그리고 나는 여기 있는 a의 x 이렇게 돼 있었을 때 여기 있는 요 진수에 들어가게 되는 x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다항함수나 지수함수나 로그함수나 얘네들은 그래도 x가 그대로 뭐냐면 x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숫자들을 그대로 우리가 따따따따딱 얘기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숫자를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네들은 좌표 확장을 안 하고도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었던 거야. 맞죠?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요 새롭게 얘기하고자 하는 함수 y는 sin x라고 주어져 있는 친구랑 여기는 y는 코사인 x라고 주어진 친구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으로 주어져 있는 얘 탄젠트 x까지 요렇게 삼각함수 3개로 우리가 좀 잡아주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잡아줄 수 있는 건 이 삼각함수에서의 x 삼각함수에서의 x 여기는 삼각함수에서의 x 얘네들이 가리키고 있는 건 저기 앞에서 가리키는 거랑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만 기억해주고 넘어가시면 되죠. 그쵸? 왜? 여기는 x는 대놓고 뭐를 얘기하기 때문이야? 이 x가 뭘까요? 이건 각이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 각을 이 좌표 평면상에 표현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x는 그냥 어떤 하나의 숫자가 돼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좀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가 어떤 거를 하나 끄집어내는 거야. 그걸 우리가 극좌표라 그래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는 요 극좌표라는 거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표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냐면 여기 있는 요 4분면에 우리가 원을 하나 그려요. 괜찮아요?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요 중심이 0,0이 되고 여기 있는 요 1,4분면을 지나게 되는 4분면을 하나 그릴 수 있겠지. 여기 있는 4분원을.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 있는 4분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뭐 할 수 있냐면 여기 있는 요 원이 있는 임의의 한 점을 잡아서 이 보라색과 여기 있는 요 X축으로 인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요 간격 세타를 우린 지금부터 동경이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지.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우린 여기 있는 요 동경의 기준으로 나는 지금부터 못 내릴 수가 있었냐면 여기 있는 요 수선의 발을 내릴 수가 있었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요 수선의 발을 내림으로써 여기 있는 요 좌표를 x, y로 잡으면 그때 여기 있었던 요 밑변과 여기 있었던 요 높이가 결국 우리는 여기 반지름 R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는 하나의 직각삼각형을 우리가 드러내줄 수가 있었다 이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이 직각삼각형이 되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를 해보기는 했냐면 이 좌표 평면상에서 표현이 된 여기 있는 요 사인 값과 여기 있는 요 코사인 값과 여기 있는 요 탄젠트 값을 나는 지금부터 하나로 정해졌을 때 나오게 되는 그 표현을 내가 지금 저기 있는 x랑 저기 있는 반지름, y랑 반지름, x랑 y 좌표 사이의 관계로 표현을 할 수가 있었어 라고 얘기를 했던 거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거를 가지고 보세요. 그러면은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였기 때문에 그래서 r분의 y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이었기 때문에 얘를 r분의 x라고 하고 그리고 탄젠트가 밑변분의 높이였기 때문에 x분의 y야 라고 얘기해주는 얘네 셋은 여러분들이 아 그렇네 라고 얘기해주고 넘어갈 수 있었던 여기까지는 되게 쉬운 내용이었다 이겁니다. 맞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이제 생각해 줄 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긴 요 반지름을 내가 1이라는 경우로만 한정할게요. 여러분들한테 극좌표를 찍어봐라 이런 문제는 나오진 않으니까.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반지름을 1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여기 R이 살아있니? 아니면 죽니? 죽어버리지. 그러면 여기 있는 R이 1, 즉 여기 있는 요 원의 반지름이 1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첫 번째 거 여기 있는 Y 정리한 게 얘가 그래서 사인 세타가 될 것이고 여기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 분모가 1이 되면 나는 여기 있는 X 하나 잡아줄 수 있는데 여기에서 잡히게 되는 저기 있는 저 X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이렇게 해서 잡히게 되는 X가 나는 여기 있는 코사인 세타랑 같다라고 얘기해줘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줄 수가 있지.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부터 뭘 얘기해 볼 수 있냐면 여기 있는 요 X 대신에 나는 지금부터 코사인 세타라고 나는 저기 Y 대신에 나는 사인 세타라고 바꿔줘도 상관없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낸 좌표의 새로운 표현법 있지. 이게 지금 이제 삼각 B에 대해서 정리가 됐지. 결국 이게 각에 대해서 좌표가 표현이 된 거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해서 각에 대해서 표현된 좌표를 극좌표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알고 넘어가시면은 이 그래프가 왜 그렇게 그려지는지가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물론 학교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안 했지? 아 이렇게 했어 너네는? 어? 그러니까 이거는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이니까. 근데 여기 있는 요 x랑 y를 이렇게 코사인과 사인으로 정의하는 거는 교과서에서 빠졌어요. 여러분들부터는. 그래서 여러분들부터는 저게 빠졌기 때문에 저렇게 설명하시면 안 돼요. 근데 알면 도움 되게 많이 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봅시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거를 토대로 내가 지금부터 삼각함수 그래프 3개를 다 그려볼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생각해봐. 그래서 첫 번째로 얘기하고자 하는 게 y는 sin x 그래프와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y는 코사인 x 그래프가 있는데 얘네들을 그래서 한번 좀 그려보려고 합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너네가 얘네들을 그릴 때 비교하셔야 되는 거는 여기 있는 어떤 원이 하나 주어졌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여기 있는 얘 원의 중심을 나는 0,0이라고 한정을 했을 때 나오는 얘네 한 바퀴 돌릴 때의 부분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우린 이미 알거든. 사인은 y값의 변화야? x값의 변화야? 사인은 y들이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찍혀지게 되는 여기 있는 점들을 기준 잡았을 때 우리는 y들을 다 그래프의 동향에 따라서 바꿔놓아서 모아놓은 것. 그게 우리가 사인 값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x는 여기 있는 얘 코사인을 대변하죠.
맞아,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x좌표들의 변화하는 추세를 따라서 이렇게 따다다다다다다다다 그려서 보는 것. 그걸 우리가 코사인 함수 그래프라고 생각해서 그냥 표현하면 되는 거야. 단순하게 그래프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네들을 그대로 표현을 해주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나오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x랑 여기 있는 y를 이렇게 잡아서 내가 지금부터 갖게 되는 값들을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주어져 있는 요 좌표 평면상을 새롭게 확장을 해서 여기 있는 x랑 y로 표현을 했을 때 그때 여기 있는 요 x를 우리가 각이라고 이제부터 정의를 내렸을 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각에 대해서 우리가 그림을 다시 한 번 더 그려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은 여기 있는 얘 반지름을 1 여기도 1 여기도 1 이렇게 1이 1이라고 한정하겠습니다.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y는 봐봐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야. 맞아? 그럼 얘는 각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럼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얘네들의 사이즈는 위로 올라가고 있겠어요? 아니면 아래로 떨어지고 있겠어요? 얘는 각이 커질수록 위로 계속 올라가지. 그래서 끝없이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올라가. 몇 도까지 올라가냐면 여기까지 올라가지. 딱. 그러니까 여기까지 딱 올라가. 그래서 여기까지 딱 올라갔어.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y는 계속 떨어지지. 아래로 쭉. 그러니까 여기서 갑자기 아래로 뚝 떨어져. 어디까지 떨어지냐면 여기까지 될 때까지 뚝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하염없이 떨어져서 이렇게 떨어져. 그쵸? 그러다가 여기까지 왔으면 다시 갑자기 뭐 하냐면은 다시 떡상 코인을 따고 다시 올라가는 거야. 이런 모양이 여기까지 한번 그려지게 되고 얘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 다시 한 바퀴 돌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계속 똑같이 돌죠. 시계 방향으로 돌아도 반대로 도니까 똑같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려지게 되는 그래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복하더라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었던 거야.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코사인도 같은 원리로 보게 되면 코사인은 여기서 출발했을 때 x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미 x에서는 이미 얘가 최고점을 찍었잖아. 그러다가 얘가 이제 점점 이렇게 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x의 입장에서는 점점 왼쪽으로 가지. 그럼 어떻게 돼? 최고점에서 점점 내려오는 거야. 맞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최고점에서 점점 내려와. 그래서 이렇게 내려와서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여기 이렇게 자 사인이 최고점을 찍었을 때 코사인은 반대로 0이 딱 되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 사인이 다시 0이 되는 순간에 최저점을 찍어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x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 0이 되는 그 순간에 이미 얘는 최저점을 찍습니다. 이렇게. 괜찮아요? 그러다가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 여기 있는 얘네들이 이렇게 움직일수록 계속 x 값은 커지고 있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x는 점점 오른쪽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점점 커져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점점 커져서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이런 식의 2차 함수 비스무리한 모양이 나와요. 그럼 이게 계속 무한대로 반복할 거 아니야? 계속 똑같이 도니까.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속 돌고 있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기만 하면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도 지금 현재 왼쪽으로 가도 이렇게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거잖아, x는. 그러니까 x는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데 여기까지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됐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여기서 잡았을 때 그럼 여기 있는 요 주황색을 내가 지금부터 sin x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나는 저기 있는 연두색 쟤를 내가 코사인 x라고 할게요. 괜찮아요? 그냥 일단 지금은 받아들이면서 봐. 이건 계속 받아들이는 거야. 일단 먼저 받아들이는 게 시작이에요. 그럼 일단 여기까지 잡아주면서 보았을 때 그럼 나는 여기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첫 번째 사실은 지금부터 여기 있는 x를 각으로 취급했을 때 나오는 여기 있는 가로줄 이게 정역이지.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사인과 코사인의 공통점 첫 번째 사인 값과 코사인 값은 어떤 하나의 좌표값만을 얘기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각의 영향을 받는다는 소리일까요? 아니면 받지 않는다는 소리일까요? 각의 영향을? 각의 영향을 받을까 안 받을까? 받는다? 받을 것 같아? 안 받을 것 같아? 지금 이 그래프가 계속 무한대로 반복되는 거잖아. 그럼 사실 x가 누가 딱 들어갔을 때 너는 함수값이 없으니까 너는 그려질 수 없어. 뭐 이런 상황이 돼? 그건 아니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다시 뭐냐면 x의 입장. 다시 정의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 안 돼. 너 블로킹. 넌 내 스타일이 아니야. 절로 가. 이런 게 없다는 거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는 뭐야? 그냥 마음이 넓어요. 다 받아줘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각이 360도 넘어가? 회전수만 차이가 있을 뿐 어차피 똑같잖아.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마이너스 붙었어?
그래, 그냥 방향만 바뀌면 다 똑같잖아. 다시 한번 뭐야? 야, 안 바뀌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첫 번째, 정의역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정의역은 제한사항이 없거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정의역이 그래서 실수 전체의 집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은 되는 거야. 그래서 정의역은 다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하나도 남김없이 싹 다 되는 게 정의역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두 번째로 함수값도 확인하겠죠. 그 두 번째가 치역인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여기 있는 함수값 치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얘는요. 결국 얘는 최대 최소만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거리고 있다는 게 지금 이제 눈에 보이죠. 왜? 제일 높은 점 딱 찍었다가 제일 낮은 점 딱 찍고 다시 뭐 하고 있냐면 반등 왔다 갔다 하잖아.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결국 뭐가 존재할 수밖에 없냐면 치역의 입장에서는 최대 최소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생각해줘야 되는 아이디어가 바로 뭐냐면 여기 있는 이 치역의 측면에서 봤을 때 나오는 여기서는 최대 최소 얘네들에 대한 얘기들이 여기서는 꼭 들어가야 돼. 그래서 삼각함수의 최대 최소는 사인 들어갔을 때를 많이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알겠네요. 여기까지는요. 탄젠트 들어가면은 내가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탄젠트는 좀 달라요. 그래서 사인 코사인 들어갔을 때 최대 최소를 제일 많이 물어본다. 여기까지 좀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니는 딱 정해봐. 최대값이 얼마일 것 같냐? 여기 있는 얘 원을 반지름을 딱 1로 한정해버리면 최대값은 얼마일 것 같아? 그치? x도 y도 제일 큰 건 1이에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최대값이 그래서 1일 때.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이 1일 때로 취급받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최소값은 얼마일 때일까요? 가장 작을 때니까. 얼마일 때가 가장 작아? 마이너스 1일 때 가장 작지.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 가장 작다. 그래서 결론. 치역은 그래서 뭐 원래 집합으로 다 이렇게 주죠. 그래서 y파 조건제 집합으로 갔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y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인 실수들을 다 모아서 얘기합니다. 라고 얘기해주는 게 치역이에요. 그쵸? 치역은 이렇게 얘기해주면 됩니다. 괜찮죠? 치역은 이렇게 해서 찾아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잡아주는 게 누구냐면 얘는 삼각함수라는 거는 각도가 무한대로 커지면은 무조건 회전수에서 차이를 둔 다시 얘기하면 동경의 입장에서는 바뀌는 것이 없는 일정한 숫자들이 계속 반복하고 있는 모양의 그래프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은 당연히 반복 구간이라는 게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있는 반복 구간을 확인해 주는 게 필요하다 그랬죠. 됐어? 그럼 얘네들 반복하는 구간을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고 할게? 혹시 기억나요? 그걸 주기라고 하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이 반복하는 구간을 잡아주는데 그걸 나는 지금부터 두 글자로 주기라고 할 거야. 그럼 난 이 주기는 어떻게 구할 거야? 이렇게까지만 보여주기만 하면은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주기는 이렇게 봐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처음부터 내가 기준을 잡아요. 보통 여기를 기준 잡았을 때 뭐냐면 다시 처음 그림 반복하는 그 순간까지 딱 잘라. 그 간격을 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 사인도 그렇고 코사인도 그렇고 처음 그래프가 다시 되돌아오는 순간은 어디일 때냐면 여기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딱 잘라서 봤을 때 얘가 지금 이제 어떻게 됐을 때냐면 한 바퀴 돌았을 때지. 둘 다.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한 바퀴 돌았을 때 그럼 이 한 바퀴를 다돈 각을 우리는 몇 도라 그러니까요? 그치 360도 그걸 파이로 바꾸면 2파이죠? 그래서 얘 한 바퀴 다 돌았을 때를 그래서 우리가 주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주기는 그 반복하는 숫자의 가장 작은 숫자를 얘기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360을 0으로 처리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360을 그래서 0으로 처리했다라는 것까지 기억해서 그래서 여기서 나오게 되는 최종 제한론 얘네들 주기를 구해준 건 그래서 얘가 360도 2파이가 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넘어가시면 돼요. 사인 코사인은 이 세 개만 알면 돼요. 이거 가지고만 물어보고 평행이동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들은 어차피 이 그래프를 그려놓은 거를 바탕으로 해서 옮기는 거야. 다시 뭐야? 기본형부터 잘 그려놓고 이해를 하면 평행이동의 그래프는 그냥 보인다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평행이동까지 무조건 니네 뭐 개땡 원리 이딴 거 들어가면 뭐 A 사인에 bx 더하기 c 더하기 d 이렇게 돼 있었을 때 얘네들의 주기 최대 최소 싹 다 외우라고 뭐 표 같은 거 그려져 있는 거 있거든요. 그거 외우는 인간이 제일 한심한 인간입니다. 알겠니? 그거 외우는 거 아니고요. 그거 외울 시간에 영어 단어 문장 삽입 문제 좀 더 푸시고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영어 단어를 더 외우시고 국어 단어를 더 외우세요. 국어 고전 시간에 그 언어를 더 외워. 그거 외울 시간에.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니고 이런 것들은 그냥 이해하고 기본형에서 보는 거야 다. 알겠죠? 네, 요즘 유튜브에 그 수학 강사 이동준 선생님 유튜브 영상 많이 올라오잖아. 그거 보면은 삼각함수 그 사람께 제일 깔끔해요. 그 사람께 제일 깔끔한데 물론 1타 기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께 제일 깔끔한데 그 사람 보면은 다 삼각함수 다 기본형으로 풀어요. 나도 근데 그거에 동의해요. 나는 삼각함수를 다 기본형으로 처음부터 가르치거든요. 애초에 기본형으로만 보라고. 그러니까 그 기본형으로 보는 게 맞는 거야 원래는.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뭐 굳이 평행이동한 걸 외우고 뭐 그렇게 할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사인 그래프랑 코사인 그래프는 요 정도만 잡고 가세요. 이게 끝입니다. 그럼 아직 한 친구 남았지? 어떤 친구 남았지? 탄젠트 남았지?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세 번째로 잡아줄게 탄젠트 그래프고 탄젠트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요 탄젠트 x라고 주어져 있는 그래프는 그래서 어떻게 그리면 되는가?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탄젠트는 실제 누구 좌표랑 누구 좌표 사이의 비를 구하는 거냐면 x랑 y 좌표 사이의 비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요 가로선이 무조건 분모로 깔리는 거고 여기는 세로선이 무조건 분자로 올라가는 요런 관계에 있는 형태. 그걸 우리가 지금부터 탄젠트 그래프라 그럴 거야. 알겠니? 그러면은 우리는 갑자기 누가 다 걸려버리냐면 얘가 걸려버리지. 왜? 이 친구는 분모입니다. 절대 뭐가 될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분모잖아, x는. 그럼 절대 뭐가 돼서 안 되지? 분모는? 그래, 단순하게 생각해. 분모는 절대 0 되면 큰일 나요. 물론 분모가 0 되는 경우를 여러분들 2학기 때 배워요. 그게 함수의 극한이야. 데니얼까지는요, 그게 함수의 극한이야. 그게 미적분이야. 얘 2학기 때 미적분 하잖아요? 빨리 1학기 좀 끝났으면 좋겠어요. 미적분하게. 미적분이 얼마나 재밌는 과목인데요. 쉬워. 대수보다 한 5배 쉬워. 미적분 원이 대수보다 5배 쉬워. 왜냐? 걔네는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만 다루니까. 미적분 2 가야 이제 머리가 터지는 건데 니네 안 할 거잖아, 미적분 2. 그럼 개꿀이야. 미적분 1은요. 할만해. 알겠니? 니네 7, 8월 달에 내가 개념 설명할 때 내가 빨리 나가도 개 잘 풀리네? 이럴 거야 아마. 거의 지금 너네 금요일날 수요일 처음 만났을 때 그 느낌일 거야. 개꿀인데? 이 느낌. 됐죠? 아니었어, 은서야? 금요일날 수요일에 개꿀 아닌데? 이랬어? 아니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요일처럼 쉬워요. 그러니까 여기만 잘 넘어갑시다. 이번 기말고사는. 알겠죠? 삼각함수만 잘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딱 되는 순간이 90도잖아. 그러니까 여기엔 요 90도랑 여기 계속 90도만큼은 이렇게 해서 얘가 올라가 있는 A 180도만큼만 더 더해준 270만 아니면 되는 거잖아요. 다시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이런 애들만 아니면 된다는 게 지금 여기서 눈에 보이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90도에 관련돼 있는 각도만 아니면 돼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가 이렇게 되면은 x가 0이 돼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값이 없거든. 그것만 아니면 된다는 거야. 지금 여기 x가 0이 돼버리면 안 되니까. 맞아요? 그럼 x가 0이 되는 순간이 90도랑 270도 이런 애들밖에 없어. 그래서 그것만 아니면 돼. 그럼 그거를 가지고 보게 되면 봐봐라. 얘는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y는 점점 커져요? 작아져요? y는 점점 어떻게 돼요? y는 계속 올라가니까 커져요. 근데 반대로 x는 점점 올라가요? 내려가요? 내려가요. 다시 뭐야? 분모는 겁나 작아지고 분자는 겁나 커져요. 이 그림 나와요. 됐어? 다시 그럼 이 그래프를 그려서 보게 되면 90도가 될 때까지만 보일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요 90도가 될 때까지는 x는 작아지고 y는 겁나 커지는 관계? 오케이. 이 그래프가 되겠네. 이렇게 생각해 줄 수가 있을 거예요. 맞아요? 계속 올라가면 이런 식의 모양이 될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표현해 주면 되고 얘를 반대로 내립니다.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내려가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90도 쪽으로 가는 거지. 얘가 점점 아래로 이렇게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내려오는 거지. 그럼 얘가 이렇게 내려가면 얘는 현재 y는 점점 커지니 아니면 작아지니? 작아지죠. 근데 얘가 작아진다의 진짜 이유는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작아지는 거야? 아니면은 플러스였는데 숫자가 작아지는 거야?
그치, 얘는 마이너스 때문에 작아지는 거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절대값의 측면에서 보면 얘는 점점 커지고 있어요. 얘랑 완벽하게 반대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이유로만 작아지고 있는 거야. 다시 뭐야? 절대값의 측면에서 보면은 얘는 똑같이 커지고 있는 거야. x는 하염없이 줄어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이 관계가 여기 음수 쪽에서도 상사분면 쪽으로 내려도 똑같은 관계가 성립할 거라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다만 y가 이제 마이너스가 됐으니까 하염없이 내려가겠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가 하염없이 내려가는 그래프. 그래서 여기 있는 얘가 이렇게 잡아주게 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얘는 그래서 하염없이 떨어지고 있대. 여기까지 잡아주는 게 그래서 끝. 이해되셨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해서 생겨먹고 90도가 되는 순간에서는 무조건 다 맞는데 이렇게만 잡아주면 끝인 거예요. 그래프가 이게 반복돼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쪽에 있는 오른쪽의 그래프를 똑같이 그려봐도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180도가 되실 때는요 값이 있어요. 얘는 y가 0인 거니까 x가 0은 아니니까. 그래서 180도가 되실 때까지 있는 건데 270도가 가면은 또 답이 없는 거잖아.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보여주면, 그래서 얘를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여기까지 연장을 시켜서 보게 되면 얘가 여기 있는 제,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2분의 3파이까지 갔을 때 얘도 똑같이 그래프가 이렇게 반복하고 있더래 라는 것을 지금 현재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야. 그래프를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알겠죠? 나경이 여기까지 됐어? 그럼 첫 번째로 그럼 얘네들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누가 안 된다가 보였지? 그럼 안 된다의 기준이 x지. 그러니까 뭐야? 정의역이 이제 더 이상 실수 전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정의역이 전체 실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의역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잘라줘야 돼. 됐죠? 그럼 정의역은 몇 분의 파이만 아니면 돼? 그치, 2분의 파이. 다시 뭐냐면 2분의 홀수 파이만 아니면 돼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정의역은 여기 이렇게 쓸까요? 2분의 홀수, 이게 n이거든요. 뭐 이걸 보통 n으로 표현해요, 다. 그래서 여기는 2분의 홀수 파이만 아닌 실수가 되면 됩니다. 물론 저기 있는 홀수 앞에는 풀마 다 붙어도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들 풀이에 익숙하게 보여드리려면 절대값 씌우면 돼. 됐죠, 여기까지는요? 이 절대값만 그것만 아니면 된다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봐봐라. 얘는 하염없이 올라가고 하염없이 내려가니까 오히려 치역 쪽에서는 제한이 있어, 아니면 없어? 제한이 치역 쪽에서는 없지. 그냥 다 가. 그러니까 얘는 최대 최소를 안 물어보는 거야. 최대 최소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어요. 옛날에 2019년인가? 2018년에 고의학평 문제로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최대 최소 구하는 거 있잖아. 탄젠트 최대 최소는 그냥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구한다고 생각하면 돼. 뭐가 있으면 돼? 범위 있어야 돼. 범위 없으면 못 찾아. 근데 그 범위가 얘 꼈어? 절대 못 찾아.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만약에 수행평가로 물어볼 수 있어요. 여기 범위 껴놓고 얘 검 최대값 찾을 수 있나요? 라고 하면 너네는 못 찾는다 해야 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여기 끼면 절대 못 찾아요. 그럼 같은 원리로 최소값도 찾을 수 있을까요? 얘도 못 찾아. 하염없이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그래서 탄젠트는 오히려 치역은 실수 전체가 된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얘가 실수 전체의 집합이 되기 때문에 얘는 그래서 뭐를 절대 물어보진 않냐면 최대 최소는 물어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얘네들은 그래서 최대 최소에 대한 질문은 없다. 여기까지 얘기를 해 주시기만 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최대 최소의 얘기를 안 물어보니까 얘네들까지는 몰라도 돼. 만약에 구하고 싶으면 진짜 범위가 있어야 돼. 근데 그 범위도 여기에 있는 안 되는 값은 포함하지 않아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 얘네들도 일단 반복 구간이 있어, 아니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저 그래프만 보면 반복 구간 만들 수 있니, 없니? 얘 있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반복하고 있어요? 뭐 딱 하나만 자르면은 안녕하세요, 여기가 반복이에요,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지. 이게 그냥 얘들 사이의 간격이 된 게 반복 구간이잖아.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반복 구간도 그래서 구할 수는 있겠다. 그래서 세 번째로 잡아주게 되는 여기 있는 요 반복 구간, 다시 얘를 우리는 두 글자로 주기라고 하시는데, 그럼 얘는 그냥 진짜 뭐 하면 돼? 그래서 얘네 주기 찾는 게 되게 편해.
그냥 안 되는 거 두 개 간격 재면 돼. 그럼 2분의 파이랑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사이에 간격 재는 거지. 몇 파이야? 그러니까 이거 간격 재면 몇 파이야? 파이지. 그래서 얘 주기가 파이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마지막 하나 남겨두고 있는 거는 뭐냐? 그럼 얘는 안 되는 게 있잖아. 그걸 우리는 38선이라 그러죠. 맞잖아, 38선. 우리 38선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빵. 그쵸, 여기까지는요? 아니면은, 너는 안 죽어요. 남쪽에서 넘어온 에미나이 이러면서 이제 약간 방송 타다가 조용히 이제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죠. 조용히 이제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겠지. 내 생각에 선전좀 할 거야. 너네 만약에 평양 가고 싶잖아. 그냥 가. 그럼 예전에 1989년에 무슨 수경 아줌마 있어요. 그냥 내 맘대로 그 중국 갔다가 북한 들어간 아줌마 하나 있거든요. 그 아줌마처럼 한 달 동안 김일성이랑 이제 하이파이브 하고 막 그러고 올 수는 있어요. 대신 한국 오면 이제 가는 거지. 조용히 국정원으로. 우리는 그래서 38선을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런 애들처럼 탄젠트는 절대 못 넘어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여기 절대 못 넘어가는 아이들을 우리가 세 글자로 뭐라 그랬어요? 혹시 지수로감수에서 했던 거 기억나요? 그게 점근선이야. 그래서 우리는 네 번째 점근선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럼 점근선은 여기 정의역에서 안 된다고 했던 애. 걔가 그냥 점근선이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한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요 x의 입장에서 구하는데 그 x가 그냥 이거예요. 그냥 2분의 내가 가지고 있는 저기 있는 홀수 절대값 파이. 이게 싹 다 점근선이에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만 좀 잡아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다야. 사진 찍을 사람들은 찍어도 되고, 이거 어차피 영상 남겨놨으니까 나중에 이거 영상으로 들어가서 캡처 뜰 사람들은 캡처 뜨셔도 돼요. 됐죠? 사실 삼각함수 그래프는 이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게 다야. 지금 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만 잘 잡아주시면 되겠고, 이걸 가지고 내가 오늘 문제를 총 10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10문제를 다 9문제 가지고 왔으니까 9문제 다 보여드릴 테니까 그 9문제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아이디어들만 점검하고 넘어가는 걸로 합시다. 오늘 한 번에 여기 있는 문제 대부분의 주제들을 다 끝내줘야 되기 때문에 아마 문제 풀 시간을 오늘은 주지는 않을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오늘 내가 문제 풀 시간은 주지는 않을 거고, 다만 이게 여러분들 그 뒤에 있는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삼각형 넓이 구할 때 분명히 좀 도움은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 그래프를 가지고 푸는 문제들에 있어서 도움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내가 안 풀어준 문제들 있죠. 그런 것들을 잘 혼자 열심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문제들밖에 없어요. 거의 대부분 다. 알겠지? 똑같거나 더 쉽거나 그런 거밖에 없으니까 거기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번 문제는 같이 쓰면서 올 겁니다. 왜? 지금 내가 얘기했던 거를 싹 다 정리해 놓은 게 1번 그래프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했냐? 그래서 1번 문제는 같이 정리하면서 오도록 합시다.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가나 다라에 알맞는 것들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개념 그대로 다 채우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냥 가부터 채워볼게요. 어머, 탄젠트의 정의역이네? 그럼 누구만 아니면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거 누구만 아니면 된다 그랬어, 가. 그치? 2분의 누구 파이? 홀수의 파이만 아니면 되지. 이거의 절대값만 아니면 되지. 이렇게 쓰는 것도 하나의 답이고, 원래 이거 해설지 보면 이따구로 돼 있거든요. 보통 이렇게 돼 있어요.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이것만 아니면 되는 실수. 이게 원래 맞는 표현이야. 괜찮아요? 근데 이걸 너네 이해하기 편하게 한 게 이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 어차피 둘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알고 있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는 우리가 얘기했던 거 그대로니까 그대로 잡아주시기만 하면 돼요. 알겠죠? 됐죠? 자, 그럼 나랑 다는 똑같은 빈칸이니까 바로 채워볼까요? 자, 이미 알지? 사인과 코사인의 치역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치.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끝.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고요. 자, 탄젠트의 주기를 얘기해주는 게 라네요. 그럼 탄젠트의 주기는 뭘까요? 그치. 탄젠트의 주기는 파이죠. 얘네가 지금 이제 1파이만큼 반복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라는 파이.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고, 대칭성은요, 이거 보시면 돼요. 앞에 봐봐. 대칭성은 단순하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됐죠? 자, 사인과 코사인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게 되면 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고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사인은 이렇게 생겼고,
코사인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랬을 때 얘네들 사이의 관계를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것, 그게 바로 대칭성이야. 근데 여기 있는 대칭성을 보게 되면은 실제로 나는 누구 아니면 누구를 통해서 기준 잡으란 얘기냐면 여기 있었던 얘 아니면은 여기 있었던 요 하나의 점, 원점 얘네들 사이의 관계를 비교해 주세요 라고 얘기해 주는 게 대칭성입니다. 그럼 이거 봐봐. 사인 그래프는 얘랑 대놓고 원점 대칭을 이루고 있죠. 이 원점에 대해서 1사분면과 3사분면의 그림이 반대로 그려지고 있는 모양인 거잖아. 그래서 얘가 그래서 원점 대칭이야 라고 얘기해 주면 되는 거고, 코사인을 보면은 여기 있는 이 y축을 대신으로 했을 때 y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양변이 똑같이 접히죠.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무슨 축 대칭이라는 것만 알고 있기만 하면은 돼요. 그냥 마는 뭐가 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접히면 무슨 축 대칭이야? 마는? 그냥 y축 대칭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솔직히 얘기할까요? 쟤 몰라도 다 풀어.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거 몰라도 솔직히 문제는 다 풉니다. 그래서 대칭성은 솔직히 좀 몰라도 돼요. 이런 얘기들인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만 넘어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필요한 것들 위주로 그냥 쭉쭉 갈게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그래서 1번은 이렇게 끝. 그러면 2번 최대값과 최소값과 주기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 있는 요 문제 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2번이 사실 좀 별표죠. 특히 여러분들 뭐 하나 구할 때 굉장히 중요하냐면 주기 구할 때. 그래서 주기 구할 때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때 그래도 전략 같은 건 하나 있으니까 그 전략 같은 거 좀 얘기 좀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문제들 좀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자, 일단 2번 문제를 풀려면은 여기 있는 게 전략 적어도 이거 하나는 외우세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증명을 제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그쵸. 여러분이 배운 거를 가지고 증명을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 계산 결과는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해보다 보니까 계산이 되었다 이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이게 어떤 숫자를 때려 넣어도 다 똑같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뭐야? 그냥 써도 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거야. 주기 파악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주기를 찾을 수가 있어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이거부터 얘기할게요. 그래서 y는 내가 여기 있는 a 사인에 bx 더하기 c,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a 코사인에 나는 여기 있는 bx 더하기 c 이렇게 돼 있는 요 함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똑같으니까 사인과 코사인은 똑같아요. 내가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얘기는 해드릴 거예요. 왜 똑같은지는. 알겠지? 그래서 얘네 둘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있는 게 탄젠트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A 탄젠트 BX 더하기 C 이렇게 주어졌을 때 얘네들의 주기는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가, 그걸 얘기하려고 해요. 됐죠? 그럼 이거 주기 구하는 공식은 사실 누구만 따오면 되냐면 이 뒤에 아무리 뭔 짓거리, 저 앞에 아무리 뭔 짓거리를 하더라도 다 무시야.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왜냐면은 이 친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뭐냐면 y 값에 영향을 주는 친구들이지 x에 영향을 주는 친구들은 아니야. 그럼 x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친구가 누군데요? 라고 하면은 여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x 앞에 붙어있는 숫자 얘만 x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친구야. 선생님 그러면은 뒤에 붙어있는 병행이동은요? 그럼 좌표 바꿔주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얘가 봐봐. 주기를 찾으라는 거는 내가 여기 이렇게 있고 내가 하나의 삼각함수라는 건 이렇게 내가 삼각함수로 있는데 나를 다이어트 시키라는 얘기야. 나를 이렇게 압축을 해서 애 살 빼란 얘기야. 맞아요? 얘를 좀 뚱뚱하게 만들고 싶으면 벌크업을 시키란 얘기야. 그럼 벌크업과 압축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애를 찾으라는 게 주기거든요. 그럼 그 영향을 주는 거를 찾아야지. 나를 들었다가 이쪽으로 옮긴다. 이게 평행이동이잖아. 그럼 내가 여기 있었던 애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옮긴다고 해가지고 걔가 압축하고 늘어지는 데는 도움이 되냐고. 거기엔 전혀 도움이 되진 않아. 그러니까 X축에 대한 평행이동. 그러니까 아마 우리 사인 각도 뒤에 들어가는 그 각도 자리에 우리가 보통 1차씩 많이 집어넣잖아요. 그럼 니네가 그 1차항에서 상수항이 같이 있으니까 그럼 둘 다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걸 증명을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뒤에 붙어있는 상수는 좌표 바꾸는 거에만 영향을 줄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니까 그래서 걔를 무시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x 앞에 붙어있는 숫자는 진짜 곱해지는 숫자이기 때문에 각도가 달라지는 게 기본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진짜 늘어날 수도 있고 뚱뚱해질 수도 있고 얘가 진짜 날씬해질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데리고 다이어트 해서 지금부터 몸무게를 40으로 만드세요. 여기서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뭘 곱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맞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주기를 결정해 주는 건 여기. 그래서 나는 누구만 가지고 온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요렇게 여기 있는 요렇게 잡아줬을 때 우린 저기 x 앞에 붙어있는 1차항의 개수, 1차항의 개수만 계속 가져오는 겁니다. 그쵸? 근데 주기는 반복 구간입니다. 구간이라는 거는 간격이고요. 간격이라는 거는 거리입니다. 길이거든. 그럼 길이는 음수가 돼요? 아니면 안 돼요? 길이는 음수가 되면은 어떻게 돼요? 대참사나요? 알겠죠? 만약에 너네가 음수를 인정을 하고 이제부터 마이너스를 인정을 하겠습니다. 너네가 논문 쓰고 그러면은 지금 초딩 애들은 마이너스부터 배울 거예요. 알겠죠? 근데 우리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했잖아. 지금 니네 표정이. 그러면은 너네 이거 체육 시간에 이거 하지? 유연성 체크할 때. 마이너스 30은 거 왜 나오는 건데요? 라는 표정을 짓고 있는데 그거는 0을 기준으로 얘가 못 접으니까 마이너스라는 부호를 가지고 와서 하는 거잖아요.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런 거니까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음수를 그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네 1차항 계수의 절대값이 그래서 붙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1차항 계수의 절대값이 다 그대로 붙고 분자에 올라오는 건 원래 주기가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얘네들이 붙은 이유가 알겠지? 왜? 얘네들의 주기는 같거든. 둘 다 몇 파이라서? 둘 다 몇 파이예요? 사인과 코사인은 모두 다? 2파이니까 주기가 다 2파이로 동일해서 그래서 얘는 다 이렇게 되는 거고 탄젠트 같은 경우는 주기가 몇 파이예요 이미? 파이지. 그래서 혼자 달라서 그래서 일부러 탄젠트만 구별한 겁니다. 주기는 이렇게 파악하시면 됩니다. 최대 최소는 따로 정리 안 할 겁니다. 왜? 이거보다 더 쉬워요. 알겠죠? 그러면은 여기 1번, 2번, 3번의 주기를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그러면은 너네한테 바로바로 질문 던지면서 갈게요. 알겠지? 아니면 먼저 찾아볼래? 이거 가지고 한번 1, 2, 3번의 주기만 한번 찾아볼래요? 주기 한번 찾아보세요. 시작! 알려줄까? 오, 확실히 평행이동 들어가니까 빡빡하지? 자, 볼게요. 그래서 1번의 주기는 다 찾은 것 같은데? 자, 그럼 1번의 주기는 얼마예요? 이거? 1번의 주기는 얼마예요? 자, 공식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죠? x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뭐예요? 파이가 숫자지. 그러니까 x 앞에 붙어있는 숫자 파이. 파이분의 원래 쌓인 주기 2파이. 그래서 얘 계산해주면 2. 이게 주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2번도 마찬가지야. 자, 쟤 좀 함수 바꿔서 y를 내가 지금 이제 코사인으로 잡았을 때 나는 여기 있는 얘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친구가 그냥 x 앞에 나오게 하면은 좋겠죠. 그럼 x를 앞으로 그리고 뒤에 상수를 뒤로 해가지고 나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6분의 파이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우리 더하기 4 이렇게 잡아줘도 상관없는 거지. 그럼 이렇게 잡아줬을 때 그럼 얘 주기 구할 거야. 그럼 얘 주기는 그냥 누구 앞에 있는 숫자만 가져오면 된다고요? 그냥 x 앞에 것만 가져오면 돼. 다시 뭐냐면 얘는 평행이동한 거야. 평행이동 관심 없다고.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 주기 구할 거니까 그래서 얘 주기는 실제로 그래서 x의 개수가 마이너스 3인데 어머 음수네 마음에 안 들어 절대값.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절대값 붙인 거에 우리는 2파이 이렇게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 주기가 3분의 2파이예요.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됐죠? 그럼 마지막 3번도 똑같이 푸네요. 자, 그럼 마이너스 90도는 관심이 있다요? 관심이 없다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도 얘 관심 없다고. 얘 어차피 평행이동한 거라고. 그쵸? 관심 없다고. 그러니까 주기는 누구만 가져오면 된다고. 그러니까 3번도 마찬가지. 주기는 누구만 가져와라? 앞에 3만 가져오는 거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 3번의 주기는 그래서 몇 분의 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주기는 그래서 구하면 얘 x 앞에 붙어있는 숫자가 3 그리고 탄젠트 주기네요. 탄젠트 주기는 얼마죠? 2파이예요? 파이예요? 탄젠트 주기는 파이지. 그래서 얘가 3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여기에서 주기 찾으면 그럼 주기는 이렇게 가볍게 찾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괜찮나요? 자, 그럼 이제 최대 최소를 찾는 거예요. 잘 봐. 훨씬 쉬워. 일단은 이거부터 질문.
이 세 개 중에 확실히 최대 최소 없는 거 딱 잡아봐. 몇 번이에요? 탄젠트죠. 탄젠트는 무조건 최대 최소 없지. 그럼 3번은 최대 최소를 찾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3번 무시. 그쵸? 그러니까 3번은 최대 최소는 개나 줘버렸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최대 최소는 없고. 자, 1, 2번만 계산하면 되는데.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자, 그럼 이거 1번 보여드릴게요. 되게 쉬워요. 우린 항상 최대 최소를 찾을 건데 최대 최소 찾을 때는 하나만 기억하고 넘어갑시다. 바로 어떤 거 하나만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냐면 우리가 함수값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건 여기 앞에 붙어있는 사인, 여기 앞에 붙어있는 코사인. 다시 뭐냐면 삼각함수, 삼각비가 어차피 y값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친구들입니다. 맞아요?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삼각비의 범위만 알고 있으면 사실상 최대 최소 구하는 거는 개꿀인데 우린 이미 그거 알고 있지 않아요? 삼각비, 특히 사인과 코사인은 몇부터 몇까지만 계속 왔다 갔다 거리고 있다는 사실 알죠? 그치,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만 왔다 갔다 거리고 있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게 그거잖아.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왔다 갔다 거리고 있으니까 쟤네들 여기 있는 얘 보라색으로 네모친 아이들 아무리 얘가 다이어트를 했고 얘가 아무리 점을 왔다 갔다 한다 한들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얘가 실질적으로는 X쪽에서 괄호 쪽에서만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한 거지 얘가 위아래 쪽에서는 변화된 게 하나도 없죠.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뭐야? 얘네 범위는 그대로야 라고 생각하면 돼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최대 최소를 구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기 있는 요 사인에 파이 x라는 친구가 항상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왔다 갔다 거리고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자고요. 그치, 얘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왔다 갔다 거리고 있다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이렇게 해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게 여기 두 번째 내용이긴 한데 그럼 여기서 최대 최소를 구할 때는 우리는 마찬가지 어디만 살펴볼 거냐면 저기 있었던 제 코사인,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제 코사인에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제 6분의 파이 마이너스 3x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왔다 갔다 거리고 있더래만 알면 되겠지. 그럼 이 친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왔다 갔다 거린다라는 건 알 수 있으니까 이 친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왔다 갔다 거리고 있죠? 그치,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야. 이게 기본형이야. 이렇게 생각하라고.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삼각함수는 절대 우리가 배운 거에서 벗어나지 않아.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서 바라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잡아줬을 때 아무리 앞에다가 뭔 짓거리를 해. 그래, 그럼 여기다가 양배에다 똑같이 곱해주면 되는 거야. 뭔가 더했어. 거기서 더해줘. 이거야. 그러니까 바뀌는 게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뭐야?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쓰는 거야. 알겠니? 근데 너네가 왜 이걸 어려워하냐? 한 번도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평행이동하면 그냥 평행이동한 걸 그대로 인정하고 대칭이동했어? 대칭이동한 걸 그대로 인정하는 거를 많이 해봤지 이렇게 평행이동 대칭이동한 것도 기본형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알겠지?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그래프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수능적 해석이에요. 이런 게 수능으로 바라보는 해석법이야. 이런 걸 좀 키워갑시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자, 그러면 여기는 봐봐. 얼마만 곱해주면 제 범위 끝나요? 1번은? 그치? 마이너스 2만 곱하면 되지. 그래서 최대 최소 y. 그걸 통쳐서 나는 y로 할게요. 그 y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왔다 갔다 거리고 있다라는 거 보여주면 돼요. 마이너스 2 곱했다?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왔다 갔다 거리고 있다? 그치, 얘는 그래서 마이너스 2에서부터 어디까지 가고 있다? 2까지 가고 있다. 이게 최대 최소예요. 그러면 최대값은 뭐겠니? 제일 큰 게 누구야? 그래서 얘가 최대. 누가 제일 작아요? 마이너스 2가 제일 작죠? 그래서 마이너스 2가 최소값.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그럼 여기는 y값 찾을 겁니다. 그럼 이렇게 돼 있는 친구에다가 그냥 얼마만 더해준 게 우리 2번의 y값이야? 4만 더하면 되지. 그럼 여기도 4, 여기도 4만 더하면 되지. 그러면은 얘는 누구보다는 크거나 같다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1에다가 4 더합니다. 얼마가 되지? 그치, 마이너스 1에다가 4 더하면 3이죠. 이렇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얘는 1에다가 4 더하면 되지. 그럼 얼마까지 갈 거야? 얘가 그래서 얼마까지 가? 5까지 가지. 자, 그럼 최대값 어딥니까? 누가 제일 커요? 얘가 최대값. 누가 제일 작아요? 그치, 얘가 최소값.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최대 최소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3, 4번은 똑같아요. 그래서 거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괜찮나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7번 문제 좀 하나만 보고 갈까요? 7번. 그래서 여기 7번 문제도 좀 하나 같이 한번 보고 넘어가자면, 자, 평행이동, 대칭이동 문제가 나왔는데 간혹 나와요. 많이 나오진 않지만.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많이 나오진 않지만 식 만드는 거 해가지고 나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간혹. 그러니까 얘는 막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잘 보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요것만 생각하고 갈 거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 각변환 정도는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각변환 기억나세요? 각변환 정도는 기억하고 있지, 공식? 그거를 좀 활용하면 7번은 금방 풀 수 있습니다. 앞에 볼게요. 자, 함수 y는 마이너스 2 코사인 5x 더하기 3이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나는 첫 번째로 저 친구에 대해서 장난치고 싶대. 근데 그 장난이 무슨 쭉 대칭 이동하고 싶대? 무슨 쭉 대칭 이동하고 싶대요? 첫 번째로는 x축 대칭 이동하고 싶대요. 다시,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y는, 나는 마이너스 2 코사인에 여기 있는 5x 잡아주고 거기 더하기 3으로 돼 있는 친구를 나는 무슨 축 대칭 이동을 해주세요 라고 얘기해주고 있냐면, 첫 번째는 x축 대칭 이동을 해주세요, 이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발 하라는 대로는 가세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괜히 객기부리 생각하지 마시고 출제자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제발. 알겠죠? 그러니까 x축 대칭하래. 그럼 누구의 보호를 바꿔주는 게 맞아? 당연히 x축 대칭하면 누구의 보호가 반대가 돼야 되죠? y지. 그러니까 얘 보호가 반대가 돼야 되지. 다시,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y가 마이너스 y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이너스 y가, 그래서 저기 오른쪽에 있는 애는 그대로 가져오니까 마이너스 2의 코사인의 5x, 그리고 나서 나는 더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그대로 넘겨주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여기 있는 y가, 그래서 마이너스 그대로 넘어오니까, 그래서 나는 2 코사인의 5x에다가 마이너스 주네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3까지, 여기까지 우리가 잡아줄 수 있어요. 맞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끝내지 않았죠. 왜?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또 평행이동 시켜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 시켜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치. 그럼 y축으로 지금 현재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 시켜달라는 건 실제 여기 있는 친구에다가 마이너스 4를 뭐하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니까 더하라는 거지. 왜냐면 여기다가 빼는 거니까 옮기면 더하기지. 맞아,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잡아주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각. 그래서 y는, 그래서 난 여기는 2 코사인의 5x 그리고 마이너스 3 빼기 4니까,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7. 이렇게 되면서 a, b를 완성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야. 됐죠? 여기까지는요. 만약에 x축 대칭 이동했어? 그럼 x의 보호를 바꿔주면 돼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x축으로 평행 이동한 거는 그렇게 바꿔서 계산하면 됩니다. 이런 거는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가볍게 살펴보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그래프 좀 해석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한테 풀어보라고 할 문제가 있습니다. 11번. 얘는 지금 현재 3분을 줄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준비. 시작! 11번 한번 해보세요.
얼마게? 1? 아닌데? 1은 아닌데? 11번의 답. 나 잘못 봤어요. 11번의 답 1 맞아요. 미안해. 12번이랑 잘못 봤어요. 알겠죠? 그래서 얘는 1 맞아요. 1 맞아요. 실제로. 얘는 안 해줘도 되죠, 그러면은. 됐지? 괜찮지? 자, 그럼 이제 그래프를 수능으로 바라보겠습니다. 12번. 별표 좀 쳐놔봐. 이 문제 나왔다. 그냥 뭐 했다 생각하시면 되냐면, 난 죽었다 생각하시면 되고, 난 죽었다 생각하는 얘기는 이건 무조건 1등급 가르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거 2학년 문제인데요. 2학년 문제 치고 많이 괜찮아요. 사실 좀 많이 괜찮아요, 이거. 2학년 문제 치고. 그래서 좀 많이 괜찮고, 나 이거 내면은 내가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잖아요? 난 이거 냈을 것 같아. 왜냐면 니네 다 죽어보라는 입장에서. 절대 객관식으로 내지 않아요. 주관식. 찍지도 못하게. 찍지도 못하게 나는 주관식으로 낼 것 같아요. 왜? 진짜 수학을 잘하는 애와 진짜 수학을 못하는 애, 어설프게 수학하는 애를 나는 구별할 것 같아요. 이 문제가 딱 그 문제입니다.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 문제는요, 좀 전반적으로 뭐를 좀 잘해보시는 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모든 것들을 다 짬뽕을 시켜가지고 그래프적으로 해석하는 게 중요하고, 그 그래프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 그 해석 내에서,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 해석 내에서 우리가 어떤 정보들을 가지고 와서 그 정보들을 가져온 거를 바탕으로 얘를 답을 어떻게 완성해야 되는가 라는 것까지 좀 보여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얘는 경우의 수가 또 들어와요. 됐죠? 그래서 경우의 수랑 가능성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다 종합해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오셨으니까 시간을 귀하게 내서 왔잖아 오늘. 그치? 누군가는 뭐 국어하기 전에 집에서 더 쉬고 싶었을 텐데도 온 거고. 그쵸? 여기까지는요. 누군가는 오는 날도 아닌데 그냥 온 거잖아. 이거 하겠다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네한테 너네만을 위한 특별한 아이디어를 던져주고 가야지. 물론 이 영상이 올라가긴 해요. 밴드에 올려놓을긴 할 건데 밴드에 올린다고 한들 걔네들이 이거를 보고 한 번에 이해할 수 있으면 오케이지만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대면과 온라인의 단 차이점이죠. 온라인은 그냥 내가 떠든 거를 가지고 그냥 걔들이 어떻게든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대면은 너네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나한테 질문 던져서 그 부분을 보완해 갈 수가 있다가 차이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이거 온라인에 올린다고 억울해하지 말고. 자, 여기 보세요. 온라인에 그대로 올린다고 해가지고 억울해하지 마시고. 올라가긴 할 거예요. 온라인에. 알겠죠? 자, 가볍게 정리 좀 하고 할 거는 여기 있는 12번 문제를 풀 때 문제가 뭔가 길어. 얘네들을 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샬라샬라 빨빨빨빨빨빨빨 이러고 있어. 맞아요? 뭔 말인지 식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감이 잡히니? 감이 전혀 안 잡히니? 감이 전혀 안 잡히지. 그럼 이거 지금 이제 보게 되면 그래프 문제지. 그럼 무조건 그래프는 뭐 하는 게 답일까? 그리는 게 답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죽이 됐든 밥이 됐든 그래프는 일단 확실히 그려놓고 가세요. 그게 출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되게 잘 풀려면 첫 번째로는 진짜 얘네 그래프잖아요? 그러면은 이 그래프를 실제로 어디에서 해석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냐면 그래프는 제발 그래프로 바라봐서 그래프 내에서 해석을 진행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거부터 좀 여러분들 머릿속에 집어넣고 가자는 겁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래프로 바라보지 않고 저는 몰라요 랄랄랄랄라 이러고 다녀봐. 백날 이런 문제 줘봤자 못 풀어요. 알겠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같이 한번 보게 되면은 그냥 쭉 읽어볼게요. 자연수 n에 대해서 정의역이 0에서부터 n까지 들어가 있는 어떤 x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n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래프도 완벽하게 그릴 수가 있어 없어? n이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이거 절대 못 그려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정의역은 어차피 사실상 뭐냐면 내가 그래프가 뭐 대충 그려서 뭐 이렇게 되고 있는 그래프가 있는데 이 그래프를 가지고 뭐 하란 얘기냐면 끊으란 얘기야. 나 여기까지만 얘기할 거예요. 아니면 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얘기할 거예요로 얘기해 주는 게 정의역이야. 그러니까 그래프를 끊어달라는 얘기인데 그 끊어야 되는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거야. 그건 뭐야? 일단 무시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일단은 그래프를 그려놓고 나중에 끊어야 되겠네? 라는 생각만 하시면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그래프를 그려놓고 나중에 끊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갑자기 그래도 그래프는 한번 제대로 그려보시라고 저기 숫자는 완벽하게 줬어요? 아니면 안 줬어요? 숫자는 완벽하게? 그나마 얘는 2학년 문제라서 착하게 숫자는 완벽하게 준 겁니다.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그래프로 해석하시라고 앞에 있는 사람이 얘기했으니까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y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저기 3sin에 나는 여기 중괄호로 들어간 나는 8분의 파이에 괄호 x 더하기 2 이 그래프를 최대한 해석하고 그래프를 그리는 게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얘 그래프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삼각함수라는 거를 눈치를 챘다면 그럼 삼각함수는 무조건 세 박자가 튀어나와야 되는 거거든. 그럼 이 3박자를 일단 무조건 찾아서 그래프를 그려볼 거예요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무조건 찾습니다. 누구 먼저? 사인 그래프에서는 3박자 뭐뭐뭐가 매우 중요하다 그랬죠 아까 내가. 주기 또 치역 마지막 정의역. 근데 정의역은 어차피 실수 전체니까 무시. 됐어요 여기까지 했냐? 그러니까 정의역을 무시를 하면 일단 첫 번째로는 주기 파악하시고 두 번째로는 최대최소 파악하시고 그리고 이 문제는요 x 가지고 장난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뭐까지 가면 되냐면 평행이동까지는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얘가 실제로 원래 기본형 그래프를 가지고 얘가 얼마만큼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가,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동을 하고 있었는가 여기까지 생각을 하란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최대 최소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는 평행 이동인데 이 평행 이동을 얘기해 주는 게 내가 지금까지 강조한 기본형에서 얘기를 하기 위함이에요. 노트할 거는 가볍게 노트하면서 와. 알겠죠? 여기까지 했냐?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이 기본형에서 파악하기 위한 정도이기 때문에 평행이동 정도까지는 확인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럼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정보에서 그냥 찾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얘네들은 그냥 알고 있는 정보 내에서 우리가 답을 유도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했냐? 자 그럼 이미 알거든요. 주기는 x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8분의 파이죠.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요 8분의 파이를 나눠주는 겁니다. 우리 원래 가지고 있었던 요 주기 2파이에서. 맞죠? 여기까지 했냐?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요 8분의 파이 나눠주면 되니까 사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2파이에다가 우린 제 분모 있는 걸 역수 곱하면 돼. 그래서 얘 주기가 16이라는 건 알겠어. 됐어요? 여기까지 했냐? 그리고 최대 최소 구할 거니까 사인 전체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라는 것만 보여주면은 얘는 3만 곱해주면 되네. 아싸 최대값 3, 최소값 마이너스 3인 것까지는 바로 드러납니다. 여기까지는 오케이고 마지막 평행이동. 그럼 실제 여기 괄호 이 x 안에 들어가 있는 괄호를 통해서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왔다 갔다 했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y축 평행이동은 이미 최대 최소를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걔까지는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이해됐지? 확인됐어요? 여기까지는? 그럼 얘 봐. 이거 딱 보는 순간 얘네 다 해석해. x축으로는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이거? 그치? 빼기로 들어가서 플러스 2가 된 경우니까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평행이동은 그래서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을 한 겁니다. 그럼 기본형 그래프를 그려놓고 그냥 마이너스 2만큼 옮기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사실 그래프 그리면 다 끝나요. 이런 거거든. 그 원래 제가요 이거 하나만 그리려고 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는 요런 그래프예요. 근데 이 그래프 하나가 주기가 16이라 그랬으니까 그럼 여기가 0에서부터 나는 여기 16까지가 될 거예요 라고 얘기해 주는 게 1번. 그러면은 여기 있는 얘랑 얘는 원점 대칭이니까 누가 봐도 여기는 중점이겠네요. 그래서 여기가 8 요 정도. 그리고 여기 있는 얘랑 얘도 지금 현재 다 대칭축이니까 중점들이죠.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대칭축이니까 다 중점들이지. 이거는 나중에 내가 자세히 얘기할 거예요. 삼각함수 그래프는 다 여기 이렇게 있는 얘네들에 대한 2차 함수 모형이라서 대칭축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대칭축이니까 그래서 여기가 4, 그럼 여기가 10 이렇게 된다라는 것도 잡아줄 수가, 여기가 12구나. 그래서 여기가 12 이렇게 된다는 것까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거야. 그럼 원래 기본형 그래프는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현재 싹 다 x축으로 마이너스 얼마만큼 이동시키라는 그래프니까 마이너스 2만큼. 다시 뭐야? 그럼 여기 있었던 요 0이라고 주어졌던 친구가 그냥 마이너스 2만큼만 가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있었던 0이 마이너스 2만큼 갔다는 얘기는 여기 있었던 4도, 8도, 12도, 16도 싹 다 왼쪽으로 얼마만큼만 이동하면 된다는 얘기이기도 하니까 이만큼만 이동하기만 하면 문제 없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됐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딱 잡아주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럼 여기 있었던 이 점이
그럼 여기 있었던 요 마이너스 2라는 점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래프가 이렇게 조금 달라지지 않겠어요? 라는 요런 모양으로 하나 잡아줄 수 있겠죠. 이렇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프를 조금 잘못 그렸는데? 요렇게. 그쵸? 이게 맞는 표현이겠지. 그러면 우리는 여기 있는 요 파란색을 기준으로 오케이. 그럼 이 파란색이 우리가 진짜 실제로 원했던 그래프였겠네? 라는 거 보여주게 되면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봐봐. 이렇게 해서 봤을 때 그럼 봐봐. 얘가 4야. 그럼 얘가 똑같은 점으로 왼쪽으로 얼마만큼 갔다고? 2만큼 갔으니까 얘가 얼마가 되겠어요? 얘가 2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봐. 얘가 8이었지? 왼쪽으로 똑같이 얼마만큼 갔다고? 그럼 얘가 얼마겠어요? 이런 식으로 읽는 거야. 그래프 이렇게 읽는 거야. 알겠니? 그럼 여기 있는 얘가 12였어. 얘가 이만큼 갔어. 얼마래? 10이 되겠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는 이만큼 왔어요. 얼마가 되겠어요? 여기까지만 잡아.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래프가 아무리 이렇게 옮겨진다 하더라도 얘는 최대 최소가 바뀌어요? 아니면 바뀌진 않아요? 최대 최소 입장에서는 안 바뀌지. 그럼 최대 최소는 그대로 해석하고 넘어가면 돼요. 이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 최대값은 얼마라 그랬지? 활용할 거 활용해. 3이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최소값은 얼마라 그랬죠? 마3이죠. 그럼 뭐 여기 이렇게 있을 때 얘가 마3. 이 그래프예요. 끝났지? 그럼 최대값은 어디 있어? 저기야. 이쪽에서 FN이 잡힐 거야. 어딘지 몰라. 왜? 어디서 자르는지에 따라 달라지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FN은 몰라. G에는 어디서 잡힐 거야? 뭐 여기서 잡힐 수도 있고 여기서 잡힐 수도 있어. 잘리는 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확실히 얘기는 못해. 여기까지만 쓰면 좋겠대요? 그치? 이제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그려놓고 이제 두 번째 조건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건데 이 조건 해석을 하기 위해서 내가 가져오고 싶었던 거는 실제로 뭐냐면 fn에서 gn을 빼 다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뭐에서 뭐를 뺀 거냐면 여기 있었던 얘네 최대값에서 여기 있었던 최소값을 뺀 거야. 그럼 최대에서 최소를 빼가지고 만들어주게 하는 애가 몇과 몇 사이에 있게 만들어주세요가 우리가 진짜 원했던 답이 되는 거야? 몇과 몇 사이에 있으래 문제에서 5와 6 사이 조건 해석하면 돼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이걸 안 그리면 뭐 어쩌라는 느낌이야 라는 게 굉장히 강했겠지만 왜 갑자기 말이 안 나오니? 이거를 그래프를 그려놓고 5와 6 사이에 있는 거 찾아봐 하면 적어도 최소값은 음수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겠어? 아니면 양수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겠어? 그치, 적어도 여기 쪽에 있어야지 얘가 마이너스 만나서 플러스가 될 거 아니야. 여기까지는 감 잡혔어요. 여기까지는 다. 여기까지 잡았으면 된 건데. 됐죠? 나경이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됐어? 지금 안 되면은 질문하시면 돼요. 여기는 괜찮아요. 이거는 그때 당시에도 이거 오답률 되게 높았던 문제예요. 이거 실제로. 알겠니? 이거 오답률 꽤 있었어요. 이거 실제로. 니네 그 프린트에도 정답률이 몇 프로래, 걔? 그 50%지? 근데 그 50%라고 산출이 된 건 전국 점락률 기준이 아니라 이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 실제 정답을 등록한 사람들이 몇만 명이 있을 거잖아. 그 몇만 명 기준으로 딱 절반이라는 소리야. 그럼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거보다 더 틀렸다는 소리거든? 얘는 실제 내가 이걸 정답률이 20 몇 프로인가 그래요. 이거 되게 낮아요. 이거 되게 낮은 문제니까 잘 보시면 됩니다. 그림 그리지 말고. 알겠지? 아 진짜 그림을 그리면서 보고 있어. 여기까지 됐어요 다? 그럼 끝난 거야.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해서 봤을 때 그러면은 얘가 최대에서 최소를 뺐을 때 오히려 3보다 더 커버리는 값을 원했다고 하니까 그럼 여기 내에서 잡혀버리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얘는 빼야 되거든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적어도 첫 번째로 가질 수 있는 조건이 이쪽으로 가긴 가겠구나 이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n이 이쪽 어딘가에서 잡히긴 하겠구나 이거야. 어차피 여기서 더 가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쪽 어딘가에서 잡혔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6 되면 절대 안 되지. 다시 뭐야? 얘가 최소값이 돼버리면 되는 거야?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얘가 최소값이 돼버리면?
얘 작살난다. 됐니? 여기까지는요. 왜? 얘가 제일 이미 너무 작기 때문에 얘가 최소값으로 가져버리게 되면 G에는 무조건 마삼이에요. 얘가 무조건 풀3이 되는 건 같은 원리지. 그럼 어떻게 돼? 조건이 안 되잖아. 아웃.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뭐야? 10보다도 작아야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보다도 작은 값을 가질 수밖에 없어. 이게 요 노란색 조건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해줘야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범위로 확장이 된 것, 즉 이쪽에서 얘기를 해줄 수 있었던 건 여기 앞에 있는 요 빨간색 조건 때문이야.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그러면 범위가 어떻게 되냐? 내가 그림을 조금 더 확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게 되면 이쪽에 지금부터 돋보기를 씌울 거야. 너네한테 돋보기를 씌워서 이쪽에 집중을 시킬 거야. 그럼 이쪽에 자, 돋보기죠? 오, 돋보기 맞잖아. 그쵸? 잘 그렸어요. 나름 돋보기, 그죠? 그럼 이렇게 돋보기를 씌워서 보게 되면 이게 실제로 확장을 해서 봤을 때 어떤 그림이었을 거냐면 얘가 이렇게 어디선가 이렇게 내려왔겠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얘가 요쪽 어딘가에서 잡혔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얘가 지금 현재 10이었고 얘가 6이었어. 맞아? 이거야. 지금 현재 이 그림에서 잡아달라는 얘기예요. 적어도 뭐야? 요쪽에서 해석해 주세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이상에 들어가 있는 어차피 n은 자연수거든요. 그럼 자연수는 몇부터 몇 가지밖에 안 돼요? 1? 그냥 요 사이에 있는 자연수인데? 몇몇이 되겠어요? 이 사이에 있는 자연수니까? 7부터 9. 그러니까 3개밖에 없지. 7, 8, 9. 이거는 진짜 노가다 한번 해보란 얘기야.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왜? 실제로 여기가 만약에 7이에요. 그럼 7은 여기니까 이미 여기가 G7. 얘가 최소값이 돼버려요. 얘가 제일 작잖아. 어차피 그거보다 앞에 있는 건 다 양수 쪽인데 얘가 어떻게 최소값이 돼? 그렇잖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제일 작아. 그럼 G8은 여기 어딘가 있을 거야. 얘가 G8이겠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얘가 8이야. 그러면은 얘가 최소값이니까 G8만 찾으면 돼. 맞죠? 그럼 여기 있는 얘가 지금 이제 9가 되었을 때는 이쪽으로 좀 더 내려가. 이쪽이야.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가 지금 이제 9야.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이제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얘가 G9죠. 그럼 얘가 일단은 후보로는 제일 작겠지. 근데 진짜 얘가 5보다 큰지는 다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G7, G8, G9는 다 직접 확인을 해봐야 돼. 이건 실제 최소값을 찾아보는 방법밖에 없다요. 여기서부터는 해보시면 돼요. 이제부터는 진짜 노가다입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에 대해서 우리가 노가다를 진행합니다. 진짜 최대 최소를 찾아서 빼는 거예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최대 최소의 원리는 진짜 최대값 찾고, 근데 최대값은 이미 양수 그래프 여기 때문에 이미 결정 났지. 누구? 3.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실제로 최대값이었던 숫자 3에서 최소값 나는 GN을 진짜 빼보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랬을 때 얘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는지는 진짜 우리가 범위로 확인해 봐야 되냐면 5와 6 사이에 있는 것인지는 진짜 확인해 봐야 돼. 그럼 실제 얘 5 만들어주게 하는 범위가 2분의 3이거든요. 그치? 3분의 2거든요. 3분의 2보다 더 큰지 작은지는 확인해 봐야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3분의 2를 기준 잡아서 셋 중에 어디가 될 것인가, 그걸 확인해 주는 게 정답이에요. 알겠죠? 여긴 좀 어려워요. 이 부분은. 됐지?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요것만 아이디어 잘 정리해주고 넘어가시면 되고, 일단 그래프를 봤을 때 이게 지금 이제 보면은 봐봐. 아무리 평행이동을 했다 하더라도 나 계속 어디서 보고 있어요? 평행이동을 아무리 했다 하더라도 나 무슨 형에서 보고 있지 계속? 기본형이야.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처음 그래프에서만 해석을 하면은 바뀌는 게 있다야 아니면 없다야? 바뀌는 건? 설마 있다라고 대답하진 않겠지. 없어요. 알겠지? 이거 봐. 그냥 옮긴 거야.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옮겼다 안 옮겼다밖에 없는 거야. 다 똑같아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라고. 기본형이랑 그냥 똑같은 문제를 푸는 건데 너네가 그냥 괜히 평행이동해서 그거를 다 찾아서 그리려고 하니까 열받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평행이동은 이렇게 세 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거 다 기본형에서 보는 거야. 알겠지? 정리할 거 간단하게 정리하세요. 됐죠? 뒤에 있는 거는 이거보다는 많이 쉬우니까 뭐 몇 개 잠깐 하고 그래프에서 해석하는 문제 하나만 더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죠?
나경이는 특히 이거 나올 수 있다. 니네 학교는 이거. 니네 학교는 특히 나올 수 있다 이거. 인화여고는 이번 좀 어려워졌으면 좋겠는데 시험 문제가. 대학 보내겠대? 몰라요. 나 알아서 해야 돼. 뭐 광성고 테크를 타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 학교 뭐 광성고 테크 타겠대? 광성고 테크 수능으로 절대 대학 못 보낸다. 근데 니네 수능 못 보면 대학 못 갈 텐데? 지금 상위권 대학도 싹 다 수능 최저 강화돼가지고. 아니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가 대학은 보내야 될 거 아니야. 진짜 늦게 나오는 아니 그 수시가 지금 수능 최저가 다 강화가 됐다니까. 뭔 소리를 하는 거야. 근데 수학쌤은 저희한테 모의고사 문제도 주세요. 근데 아니 근데 모의고사 문제를 주는데 문제를 거기서 안 내겠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럼 왜 주는 거냐고. 그거를 애들이 풀겠냐고. 그러면 야 나는 학원이니까 강제로 풀리는 거지만 애들이 강제성도 없는데 풀리겠니? 풀겠니 애들이? 은서 풀어? 학교 주는 거 안 풀리지 너? 너도 학교 주는 거 풀어? 요런 애들이 많이 없어요. 그게 문제야. 주희한테 물어봐. 너 학교에서 주는 거 풀었니? 하면은 걔 안 풀었다 할걸? 내가 주혜를 1년 넘게 봤지만 주혜는 딱 그랬을 거고 수연이도 그랬을 거고 민설이는 풀었을 수 있겠다. 우리 반에 민설이는 걔는 지가 알아서 다 찾아서 푸는 애니까 걔는 풀었을 수 있겠다. 별로 없어요 전교에 그렇게 하는 애들이. 알겠지? 자 16번은 해보면은 되는 문제. 막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하나 다 채워버린 다음에 나중에 함수값 집어넣어서 남아있는 문자값 찾아버리면 되는 문제니까 얘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거랑 되게 비슷한데 조금 까다로운 게 17번 그래프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래프 2개 정도만 해석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17번, 20번입니다. 그래서 이 2개 정도 해석하고 이 절대값을 했었어야 되는데 시간상 절대값은 못하니까 절대값은 시험 때 해드릴게요. 알겠죠? 절대값은 시험 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7번이랑 20번 얘네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볼게요. 너네 지금까지 한 거 나 혼자 떠들고 너네는 이해 못하고 이건 아니지? 선생님 약간 그거 있는 것 같은데? 나 혼자 열심히 떠들고 넌 이해 못하고. 그거 아니야? 너 아니지? 너 아니지? 갑자기 이거 하다가 분뜩 든 생각이었어요. 나 혼자만 떠들고 나 혼자만 신나가지고 나 혼자만 이렇게 날뛰고 있나? 이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어. 자 보세요. 17번 가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대부분 인화여고는 그럼 이런 거 나오겠네? 대놓고 더 쉬운 거 낸다 그랬으니까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온다는 소리 아니야? 이런 거 잘 나와요. 참고로 인성여고가 이거 되게 좋아해. 걔네는 수능은 개나 져버려라의 전략을 쓰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 전략을 쓰는 학교들이 전통적으로 좋아하는 문제가 이런 문제들이에요. 됐죠? 인일여고도 잘 나와요. 너네 중간고사 때 나왔잖아 이거. 기말고사 또 나올걸? 중간기말 크리티컬로 날릴 수 있으니까 잘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준다 한들 쫄지 마. 왜? 우리는 이것만 알면 끝나기 때문입니다. 삼각함수는 무조건 사인이 됐건 코사인이 됐건 탄젠트가 됐건 무조건 하나 먼저 찾아요. 무조건 찾아야 되는 1번이 뭘까요? 그치. 무조건 1번은 주기입니다. 주기. 삼각함수에서 주기 안 찾고 넘어가는 건 유주. 삼각함수 그래프에 분명히 알려주는 게 누구 알려주냐면 동그라미. 이 주기가 x 앞에 있는 개수는 분명히 알려줘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x 앞에 개수를 떠먹여 주겠다는데 니네가 밥상 거부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건 좀 혼나야 돼요. 어렸을 때 편식하면 혼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주기는 무조건 찾아. 그럼 주기는 탄젠트잖아. 탄젠트는 완전 개꿀로 찾아. 그럼 뭐 하면 돼? 점근선 사이의 간격 찾으면 돼.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 있는 얘 탄젠트의 점근선 사이의 간격은 여기죠. 자, 제발 몇 분의 파이예요? 아니겠지. 얘가 지금 현재 0에서부터 4분의 파이에서 끊기잖아. 맞아요? 이런 거 실수하시면 우리가 서로 슬퍼져요. 알겠죠? 그래서 얘가 지금 현재 그래서 간격이 4분의 파이죠. 다시
그럼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탄젠트의 주기 구하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저 A가 양수니까 그냥 절대값 바뀝니다. 그래서 나는 A분의 원래 탄젠트의 주기 파이 이거를 써준 것이 결국 나는 몇 분의 파이가 되었냐면 4분의 파이가 됐대. 그럼 뭐야? A 다깍콩하고 튀어나와요. 그럼 A 찾아주면 되죠? 괜찮나요? 그럼 A 얼마게? A는 4입니다. 됐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함수값을 줬는지를 보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최대 최소는 못 찾잖아 탄젠트라서. 맞아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는 최대 최소가 안 되니까 함수값을 찾는 겁니다. 근데 함수값을 보니까 함수값 준 게 있나요? 여기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함수값 준 게 있어요? 함수값 준 게? 어디? 없죠. 하나도 없어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함수값이 없어요. 근데 함수값 안 준 거 같지? 사실은 줬어요. 어떤 거를 줬냐면 이거. 그럼 함수값을 파악해주는 게 관건인데 이 함수값 파악하려고 봤더니 사실 줬어. 어디? 체크. 여기. 대칭점이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얘가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이 탄젠트도 이 사이를 간격으로 좌우가 똑같지. 원점 대칭을 이루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원점 대칭이 이루어서 완벽하게 똑같은 상태? 결국 뭐가 될 거야? 얘네 둘의 길이도 같을 거야? 아니면 다를 거야? 쟤네들의 길이도 서로 같겠지. 그럼 쟤네들의 길이가 서로 같다. 여기에 집중하시면 끝나는 거죠. 괜찮아요? 그럼 여기 있는 얘 간격이 서로 같을 테니까 그럼 이렇게 딱 재면은 완벽하게 끝.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는 이렇게 간격 재면은 완벽하게 끝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수값 파악해주기 위해선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0과 4분의 파이를 더한 것에 대한 나는 여기에 절반을 구해준 게 실제 우리가 찾고자 했던 저기 있는 저 x값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4분의 파이의 절반이니까 그래서 얘가 몇 분의 파이가 되었냐면 8분의 파이가 됐어요. 라고 얘기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8분의 파이일 때의 함수값 알려줬고 그게 지금 이제 대놓고 얼마라고 하고 있으니까 8분의 파이일 때의 함수값이 얼마? 8분의 파이일 때의 함수값이 무조건 얼마라는 걸 알고 있죠? 얘가 0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현재 0이니까 그래서 우린 여기에다가 그대로 8분의 파이를 집어넣어서 만들어낸 탄젠트.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4에다가 x 대신에 8분의 파이 집어넣고 거기서 우리는 b를 빼줘. 그렇게 해서 계산해 준 게 그래서 0이 되었대 라는 거 보여주면 끝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딱 잡아주게 되면은 결국은 얘가 약분이 되니까 그럼 여기 있는 얘가 각변환에 의해서 얘가 몇 분의 파이가 될 거냐면 2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2분의 파이에서 우리는 b를 빼서 만들어 줘서 구한 여기 있는 탄젠트 값을 구했더니 그 탄젠트 값이 대놓고 0이 됐다 이거야. 맞아요? 그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잖아. 그럼 여기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얘가 지금 이제 2분의 파이 기준이기 때문에 탄젠트가 위아래가 바뀌어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탄젠트가 위아래가 바뀌게 되면서 이렇게 생겨먹은 애가 되겠네요. 그럼 나는 여기에 이렇게 해서 잡아주었을 때 괜찮나요? 그럼 여기 이렇게 해서 잡아주게 되었을 때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요 탄젠트 b분의 1 이렇게 잡아주면서 0이 된다는 건데 이렇게 풀려고 하면 답이 나오냐 안 나오냐? 답이 나와야 안 나와요? 이렇게 풀려고 하면? 안 나오지. 이런 대참사가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럼 이럴 땐 엉엉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진짜 마지막에 쓰는 게 제일 필요 없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애써 무시했던 친구가 하나 있어요. 절대 최대한 안 쓰려고 모든 발악을 했던 거. 그게 평행이동이거든요. 그러면 이럴 땐 요렇게 함수값을 파악해서 함수값을 이용해서 C값이나 어떤 하나의 문자값을 못 찾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얘처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런 경우일 때는 세 번째 그때 뭐 해주는 거냐면 평행이동으로 파악하시면 돼요. 이게 관건이야. 대부분 90%는 함수값 파악으로 풀려요. 그러니까 90%는 함수값까지만 파악하시면 되는데 지금 얘처럼 여기가 1이 아니라 0이 돼가지고 너네를 골탕을 먹이겠어 헷 이런 경우가 된 경우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가 무한대가대로 만들어보자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려면 니네 나중에 고3 되면 여기가 무한대가 되면 된다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얘가 90도가 되면 된다라는 건 아는데 니네 지금 그건 모르잖아.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지금은 그걸 모르잖아? 괜찮아요? 응. 지금 굳이 알 필요도 없고 앞으로도 알 필요도 없어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라서 얘네들을 못 찾겠다 꾀꼬리 앙몰랑 이렇게 되면 평행이동으로 확인하시면 되고, 그럼 평행이동은 실제로 이거죠? 봐봐. 여기 있었던 얘가 원래 기본형 그래프니까 그래서 여기도 일단은 기본형 그래프로 해석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기본형으로 가지고 있었던 여기 있었던 요 기준점 원점이 사실 여기 있었던 8분의 파이로 이동했습니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네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실제로 b가 파이보다 작은 양수기 때문에 뺐잖아요? 그럼 얘는 오른쪽으로 이동했다라는 것만 인정해 주면 사실상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실제 평행이동으로 잡아줬을 때 우리가 처음으로 잡아주는 여기 있는 기준점 그게 바로 제로입니다. 그때 여기 있었던 이 기준점 제로가 결국 어디로 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냐면 그게 지금 현재 변경된 기준점이 있는데 그때 여기 있는 얘 변경된 기준점 이게 지금 현재 몇 분의 파이가 되셨냐면 그때 여기 있는 얘가 지금 이제 8분의 파이로 바뀌셨대요. 이거 보여주게 되면은 끝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얘가 실제로 0이 8분의 파이로 갔다라는 건 그냥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했다는 얘기랑 같은 말이에요.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한 거예요, 이건? 그치? 얘는 실제로 8분의 파이만큼 이동한 거니까 그러면 얘를 그냥 식으로 써보면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여기 y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탄젠트 a 나는 저기 있는 a가 4니까 4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괄호 x 빼기 8분의 파이를 그대로 집어넣어서 정리해 준 것. 그러면서 나오게 되는 저 친구가 우리가 찾고자 했던 b가 되는 거야. 이렇게 찾는 방법이 마지막이에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b가 몇 분의 파이라는 것도 알 수 있으니까 약분하면 b가 몇 분의 파이죠? 응, 2분의 파이니까. 그래서 b가 2분의 파이야. 이렇게 찾아주는 게 마지막이에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단계가 있지. 주기 파악하고 함수값을 통해서 문자를 다 채울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 되면 마지막에 평행이동 가라. 이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니네한테 내가 주고 싶은 마지막 교훈은 사실 이게 조금 어색할 수도 있어가지고 내가 20번으로 한 번 더 설명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 이거 어느 정도 이해되셨으면 20번은 해볼 수 있어요. 괜찮아요? 20번에서는 하나만 추가하면 돼요. 사인과 코사인이잖아. 그럼 뭐랑 뭐가 있다라는 것만 인정해주면 될까? 최대 최소만 활용해주면 답은 금방 나와. 그러니까 걔는 금방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여기 있는 요 평행이동의 정도를 파악하는 거는 함수값 아니면 평행이동이야. 근데 함수값이 훨씬 더 편하니까 함수값으로 되도록 구해라. 이렇게 얘기해주면은 여기 금방 그래도 전반적인 내용은 끝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이게 다예요. 질문 있나요? 오늘 한 거에 대해서. 여기까지인데 오늘 한 거 전반적으로 질문 있나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 그러면은 지금 특강은 이게 끝입니다. 이게 삼각함수의 방정식과 부등식까지 다 끝난 거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거는 내가 따로 5월달에 설명 안 해줘도 이 그래프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금방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내가 다음 주에 따로는 안 해줄게요. 알겠지?